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철강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어제 철강주가 일제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관유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 쿼터를 설정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불리한 내용이 많이 담기면서 반짝 반등에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포스코는 2%가량 오른 32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세아 제강과 휴스틸 또한 각각 2%와 3.44% 상승했습니다. 철강주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연초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1일 장중 40만 원까지 올랐고 현대제철도 지난 1월 12일 6만 1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 내놓으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1일 이후 어제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각 13.79% 그리고 11.22% 하락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철강주가 당분간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관세 부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일단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형사들은 수년간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면서 중소형사들이 한 곱이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우려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지만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날 2.08포인트 내린 2414.68포인트의 장을 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오전 10시 17분을 기점으로 반등에 나섰는데요. 특히 기관이 전기전자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520억 원, 기관은 465억 원, 각각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1,010억 원가량 매도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84% 상승하면서 2437.08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컸는데요. 전일에 4%대 급락한 영향으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시총상위 IT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2,385억 원 매도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1,852억 원, 기관은 876억 원 매수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은 2.89% 상승하면서 853.6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장비와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은행,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반면 음식료업과 종이목재, 화학과 철강금속, 기계와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업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가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도 1%대 오름세를 보였고 네이버와 신한지주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KB금융,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통신 방송 서비스, IT 소프트웨어, 출판 매체 복제, 제약과 비금속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순으로 매수세 크게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전기, 셀트리온, LG전자 순으로 물량 담아줬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순매도한 외국인이었고요. 기관은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순으로 순매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텔콘과 카페24, P&E솔루션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CJ E&M,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고 기관은 차바이오텍과 위닉스, SK머티리얼즈 순으로 물량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인데요. 그러나 무역 분쟁 이슈가 소폭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났고요. 또 오펙의 감산 연장 가능성으로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WTI는 0.5% 하락하면서 65.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공포가 완화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3% 안팎으로 치솟는 등 2015년 8월 이후 최대의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자동체, 금융 등 중국 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무역전쟁 공포가 완화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에 미국 반도체주들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퀄컴과 인텔이 각각 4.6%와 6.3% 올랐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 휘말린 페이스북은 이날 페이스북의 이 개인정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줄곧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84%가량 오르면서 24,202.6포인트로 거래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3.26% 오른 7,220.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2.72% 상승하면서 2,658.55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달리 유럽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역전쟁 위기가 완화되면서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유로 강세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7% 떨어진 363.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48% 떨어진 6,888.69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는 0.57% 빠진 5,066.28에,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83% 빠진 11,787.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의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시작 준비하고 있는 양장 시장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15.7포인트 오르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수는 2452.78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또한 빨간불 켜고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24%의 상승폭 보여줄 것 같은데요. 859.93포인트에 오늘 개장할 것으로 집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장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에서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변함없이 251만 4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0.95%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800원 오르면서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84,8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종목은 0.67%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올라주면서 15만 원에 오늘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불이 많이 켜져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3% 올라주면서 49만 9,500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포스코 또한 2.1% 올라주면서 34만 5천 원에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도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40만 2,500원에 오늘 개장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KB금융 종목 0.82%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속에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만 1,300원으로 오늘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현재 동시호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1.74%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속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은 21만 9,6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다이스 종목은 0.77% 올라주면서 상승불 켜고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650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종목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0원 상승한 2만 2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2.29%, 2%대 웃도는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총 3,000원 상승한 13만 4천 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CJ ENM 종목이 0.22% 올라주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종목은 2.04%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속에 장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3,900원 정도 빠져주면서 18만 7,100원에 개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FA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43% 내리면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50원 빠졌습니다. 34,750원에 개장 예고하고 있고 젠백스는 1% 하락하면서 시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0.32포인트 오른 2,437.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기계가 2.6% 올랐고요.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화학과 의약품, 철강금속과 전기전자 등이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운송장비와 전기가스업, 통신업과 은행,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에 1.13% 올라 251만 4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8% 올라 8만 4천 원을 기록했으며 셀트리온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한미 FTA에서 한국 측이 자동차 부분을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관측 속에 1.32% 내렸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철강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포스코가 2.02% 올랐으며 동부제철과 동국제강, 하이스틸, 현대비엔지스틸과 현대제철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2.08%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네이버, 신한지주 등과 SK 등이 오른 반면 KB금융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LG전자는 성수기 진입에 따른 올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2.32% 상승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인 보령제약이 6.42% 올랐으며 인스코비가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총 553개 종목이 상승했고 27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4.01포인트 오르면서 853.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통신장비가 5.65% 올랐고 제약은 3.43%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37%와 2.08% 오른 가운데 신라젠이 8.47% 상승 마감했습니다. CJ E&M이 1분기 실적 기대감에 4.04% 올랐습니다. 또한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 티슈진과 로엔,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휴젤과 컴투스 등이 1에서 6%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텔콘이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가능성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세먼지 촉매 필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나노가 20.81% 급등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을 만드는 위닉스와 대유 위니아, 자동차 산업용 공기청정기 필터 생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 인공눈물 등을 만드는 안국약품과 하체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극세사 마스크와 청소용품을 생산하는 웰크론과 미세먼지용 마스크 등을 만드는 오공이 각각 2%와 3.67%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아스템이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용 치료제 뉴로나타 R의 국내 판매량 증가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DMC와 뉴보텍이 하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860개, 하락한 종목은 300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1원 내린 1081.1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이츠한불입니다. 이츠한불이 올해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날 이츠한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와 중국 위생허가 우려 해소, 자회사 성장 등 강력한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7.2%와 56.3% 증가한 2,880억 원과 709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수출 대응과 면세 부문 회복으로 지난해 사드 충격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츠한불의 오늘장 출발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83%가량 오름세 기록하면서 현재가 6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새내기주인 애경산업이 코스피 시장 상장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의 상승세는 공모가 밴드 최하단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면서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주목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경산업의 공모가 29,100원은 지난해 추정 실적 기준 PER의 약 19.8배입니다. 화장품 종목의 주가가 대체적으로 PER 20배에서 30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서 비교적 저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경산업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각 1.18% 빠진 3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짚어볼 특징주는 세아제강입니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강침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면제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세아제강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및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타결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아제강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켰지만 5분 내에 바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73%까지 빠지면서 8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전일장 특징주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관리 종목 해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은 2017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을 관리 종목에서 해제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 지난해 4월 관리 종목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관리 종목 해제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와 코스피 200과 KRX 300 지수 편입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우조선해양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하락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1% 빠지면서 2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동안 일제히 내림세 보이던 아시아 증시는 오후 들어서 일부 증시가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엇갈린 모습 나타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48.24포인트 오른 2766.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0.4% 하락세로 마쳤지만 오후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세로 장 마감시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요, 전장보다 16.72포인트 오른 1840.05의 장을 마쳤습니다. 1783.57로 시작한 지수는 1781.43까지 내려갔다가 장중 최고치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이 종합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장 대비 19.04포인트 내린 3133.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정부의 정보기술 산업보호 움직임에 선전 증시가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장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7% 오른 2453.0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승 탄력 더 좋은 모습입니다. 0.95% 오른 862.0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모든 업종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래소 시장의 모습입니다. 은행 업종은 1.75%의 업종지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리은행과 제주은행, 기업은행 3가지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올랐는데요. 15,0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기업은행 종목은 1.56% 크게 올라주면서 역시 좋은 모습으로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350원 올라주면서 16,35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의약품 업종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62%의 높은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명문제약 종목이 3.98%, 4% 가까이 올라주면서 전일 대비 주가 340원 올랐습니다. 8,89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신풍제약 종목이 2.35%,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0원 올랐습니다. 8,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또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열었습니다. 2.17% 올랐는데요. 6,500원 주가 올라주면서 30만 6,500원에 오늘 거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제약 종목도 2.57%의 높은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1,050원에 50원 상승해줬는데요. 41,850원에 오늘 장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유제약 종목이 2%대 웃도는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350원 주가 올랐습니다. 1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증권업종이 1.7%의 높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종목이 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2.87%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현재 오전 구간을 시작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올랐습니다. 1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또한 2.52%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으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원 올랐는데요. 1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 우선주가 2.43%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500원 올랐습니다. 21,10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수장비업종 1.16%의 업종지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오늘 장 열었는데요. 부산주공 종목이 3.46% 올라주면서 3%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올랐습니다. 1,49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종목이 2.37% 올라주면서 역시 빨간불 켜고 개장했습니다. 5,500원 주가 올랐는데요. 23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대원강업 종목이 2.25% 올랐습니다. 2%대 중반 정도의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올랐습니다. 4,54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월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1.77% 올라주면서 오늘 2%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0원 올랐는데요. 6,890원에 오늘 장 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1.68%의 높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종목이 4.61% 높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500원 올라주면서 15만 9,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종목도 현재 강세입니다. 3.26%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올랐습니다. 28,500원에 현재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지스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6%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5원 올라주면서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 종목이 오늘 약세 흐름 속에 장 열었습니다. 0.28%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빠지는 모습으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00원 빠졌습니다. 250만 6천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 또한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0.71%, 1%대에 가까운 약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600원 빠지면서 83,4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종목은 오늘 강세 흐름 속에 장 열었습니다.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3만 3,5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파란불 켜고 비슷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4% 하락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8,000원 정도 빠져주면서 204만 7천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종목은 0.67%로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현재는 1%대의 강세 흐름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1,500원 주가 올라주면서 15만 1,000원의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81% 올라주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1%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속에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원 올랐습니다. 31,100원에 현재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25% 올라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올라주면서 79만 2천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0.7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전 시장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랐습니다.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코스닥 시장 현재 업종별 현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현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두 가지 업종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 업종이 일단 3.12%의 가장 큰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데코애니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현재가는 958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럴 종목은 8.08%의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300원 올랐는데요. 1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KM 종목은 4.26% 올라주면서 4.5%에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현재 장 열었습니다. 340원 주가 올라주면서 8,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엔코 종목 또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09%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2,66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업종 또한 2%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현재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카페24 종목이 현재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73% 현재 올라주면서 4,700원 올랐습니다. 12만 7,80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담배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이처셀 종목이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1%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600원 올라주면서 27,35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생명자원 종목 또한 현재 강세입니다. 3.27% 올라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4,58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함께 하시죠. 현재 CJ ENM 종목이 0.32%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00원 빠져주면서 92,500원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 종목이 0.89% 하락폭을 시연해줬습니다. 3,900원 내렸습니다. 71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로엔 종목은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0.27%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00원 올라주면서 11만 800원에 오늘 거래 시작했습니다. 한편 코미팜 종목은 현재 오전 구간에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3% 하락하면서 현재 오전 구간 보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졌습니다. 39,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1%대 웃도는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장 연 모습입니다. 1.45%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2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15만 4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98%,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800원 올라주면서 18만 5,10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수급 흐름까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수급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양장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620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228억 원, 기관은 379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728억 원 물량 담아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3억 원과 10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반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805계약가량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9계약, 기관은 495계약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한섬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연간 이익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한섬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친 277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로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설명인데요. 이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제거한 이익 증감률은 전년 대비 19.8% 증가라고 합니다. 또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익을 제거할 때 증감률은 전년 대비 8.7% 상승입니다. 한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9% 증가한 3,39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결 반영된 SK네트워크스 패션 부문의 연결 효과로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매출 단에 반영된 부가세 환입 기저 제거할 때 성장률은 6.4%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월의 누계 성장률은 4에서 5% 수준에 그쳤지만 3월 봄 신상품 판매와 더불어서 반등세가 진행 중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1분기 연결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실적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로 기저효과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반영된 일회성 비용은 280억 원에 달합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효과 제거 시 이익 증감률은 19%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84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반영된 SK 패션 부문의 실적 개선 효과 등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연초 이후 한섬의 주가는 5.9% 하락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짚을 수 있겠는데요. 리포트는 먼저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을 한섬 종목의 투자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기저효과를 감안했을 때 양호한 1분기 실적이고요.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기저효과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 낮아진 별도 성장률을 감안해도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한섬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해줬고 목표 주가도 3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과 기저효과로 긍정적 투자 의견 전해준 리포트였습니다. 한섬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한섬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섬 현재 빨간불 켜면서 출발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85% 오른 29,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섬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보실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GS건설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2018년 신규 주택 3만 호 공급을 위한 순항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주택 분양 열기의 수혜를 크게 입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함께 하시죠. 네, GS건설은 매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 열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을 정도로 이 분양 증가에 따른 국내 주택의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월 춘천 파크 자이에 이은 3월 DH 자이 개포 등 양호한 공급 결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또한 이런 추세는 이제 일주일 남은 3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서울과 대구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4월에는 서울 고덕자이와 신길파크자이 등 역시 정비 사업 공급이 이어질 예정으로 2018년 3만 호 공급 계획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호조에 따른 국내 주택 실적 증가는 GS건설에서 가장 강하게 확인될 것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1분기 GS건설의 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7.6% 증가한 2조 9,0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1%가량 증가한 99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증가로 전망하는 것은 해외 관련 추가 비용 이슈가 기존 예상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어서 리포트는 전해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실적 전망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주택 원가율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에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작년 4분기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원인을 짚었습니다. 이는 바로 해외 플랜트 손실 축소와 국내 주택 매출 증가입니다. 즉 그만큼 GS건설의 이익 안정성은 해외 부문의 실적만 감소될 경우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 41,000원도 유지했습니다. GS건설의 해외 사업이 향후 실적 부진의 이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요. 2017년에도 플랜트 수준은 2조 원에 불과했고 2016년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는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무리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성장을 국내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 시점은 GS건설의 실적 안정성을 기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리포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규 주택의 활발한 공급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는 GS건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GS건설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주택 공급 순환 기대감에 빨간불 켜고 있는 GS건설인데요. 현재 시각에는 0.69% 오림세 보여주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GS건설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에서 제시한 삼성 SDI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제는 본업이 좋다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9,400억 원, 영업이익은 844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S9의 신규 출시와 원통형 전지의 판매 호조로 소형 전지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고수익성 반도체 소재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전자재료 사업부의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대형 전지는 ESS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전지에서 초기 신규 라인 투자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물량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믹스 악화로 수익성은 다소 부진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삼성 SDI의 1분기 실적 알아봤는데요. 먼저 올해 실적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2018년 실적은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25.5% 증가한 7.9조 원, 영업이익은 264%나 증가한 4,3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한 전자재료 부분의 고수익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형과 플리머 중심인 소형 전지의 수익성 호조와 ESS와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의 동반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부진에 따른 지분법 이익 급감에도 본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의 영향으로 순이익 동안 전년비 추가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은 삼성 SDI가 소형 전지 수익성 개선과 중대형 전지 판매 증가에 따른 적자 폭이 축소가 되면서 본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법 이익 급감에도 중대형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에 중점 두고 매수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까지 달성한다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삼성 SDI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현재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5% 오른 20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가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제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8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5천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하량 감소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은 제품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낸드의 경우 지난 4분기부터 하락폭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일부 전망과 달리 1분기에도 시장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당 탑재 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상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1분기 실적은 양호화 전망이라는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39조 원, 영업이익은 19.7조 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4.6% 그리고 4.8%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디램과 낸드 모두 기존 예상과 달리 가격 하락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 주요 이유인데요. PC와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서버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의 중심축이 B2C에서 B2B로 전환되면서 향후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SK하이닉스의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만 보면 더 높은 결과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 역시 저평가돼 있음을 감안해 적정 배수 적용했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2분기 이후 디램 업황도 호황 국면을 지속해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종 내 최선호조 의견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종목 현재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인 SK하이닉스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 현재는 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7% 밀리면서 8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현재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오전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특징주는 데코애니입니다. 데코애니가 전재환 싸이월드 대표에게 매각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코애니 현재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가 95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 데코애니의 최대 주주인 키위미디어그룹은 데코애니의 주식 550만 주를 주당 2,000원씩 총 110억 원에 전 대표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 대표는 주식 양수 후 데코애니의 지분 5.99%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텔콘입니다. 텔콘이 코스닥 150 지수 신규 편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오늘 출발 구간에서 6% 넘게 급등세 보였지만 현재는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0.88%까지 떨어지면서 17,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텔콘은 최근 한국거래소가 차바이오텍과 FTENE를 관리 종목에 지정하면서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수시 변경은 오는 4월 2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구간에서 1.12%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 연속 오르면서 49만 7,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4위인 현대차와의 시총 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32조 9,171억 원으로 현대차의 33조 415억 원과 1조 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앞서 신영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 업종 재평가와 2019년 3공장 가동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41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 휠라코리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가 연이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휠라코리아 현재 2.29% 오르면서 1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2018년 휠라코리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4%와 15.8% 증가한 2조 5,645억 원과 2,524억 원으로 2016년부터 진행된 브랜드 리뉴얼 성과가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휠라코리아가 지분 53.1%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회사 아큐시넷의 지분 가치는 상장 이후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며 아큐시네트의 보유 브랜드 타이틀 리스트는 짝수해마다 골프공을 출시하는데 클럽보다 마진율이 높아 신제품이 출시되는 짝수년도 상반기에 이익이 크게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인스코비 종목이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가장 큰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8%나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16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8,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동 종목 또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폭은 16.19%를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705원 올랐습니다. 5,070원의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키위 미디어 그룹도 현재 강세 전환했습니다. 12.5%의 상승폭을 기록해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1원 올랐습니다. 639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DIC 종목 또한 오늘 상승 전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7.73%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580원 올랐습니다. 8,08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하락세 큰 종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BGF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17% 주가 내리면서 현재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700원 더 빠졌습니다. 12,8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원 종목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4.92%의 낙폭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310원 빠져주면서 5,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애경산업 종목은 4.43% 내리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0원 빠져주면서 32,3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아제강 종목도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4.27% 주가 내리는 모습인데요. 3,600원 빠지면서 83,1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데코애니가 상한가에 들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매직마이크로 종목이 23.75% 올라주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620원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3,315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기업공사 종목 또한 현재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 오늘까지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22.24% 총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상승폭이 높게 나와주고 있는 3일 기업공사 종목입니다. 주가는 705원 올라주면서 3,8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종목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면서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96% 올랐습니다. 주가 645원 주가 상승해주면서 4,100원에 현재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론 종목 또한 올랐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15.7% 올라주면서 현재 주가 1,130원 올랐습니다. 8,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MC 종목이 현재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7% 낙폭이 다소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30원 빠져주면서 1,885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낙폭은 5.44% 보여주면서 부진한 흐름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5원 내려주면서 1,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우 DSP 종목 또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5.46% 내리고 있는데요. 235원 빠지면서 4,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SK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락 전환한 DSK 종목인데요. 5.38%의 낙폭 시연해주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으로 급하게 이어갔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6,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덕 파워웨이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4.03% 정도 빠졌습니다. 380원 주가 내리면서 9,050원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역전쟁 우려에 따른 업종별 투자 전략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2.52%, 23일 기준으로 중국 증시는 3.39% 급락했는데요. 여기에 23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도 3.18%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수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주식시장의 구조로 인해서 글로벌 교약 악화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의 무역 분쟁 이슈는 2018년 전체의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기 이벤트성 악재로 보기 어렵다는 리포트의 판단인데요.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증시의 교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을 자세히 보면 타겟은 중국의 IT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악관은 중국의 관세 부과 제품에 하이테크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중국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 고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 있는 중국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먼저 최근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IT 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한국 IT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인 부분과 부분품의 수출이 45%에 달하고 주요 수출 품목이 1, 2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악화될 경우 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업황과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가전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트럼프 수출 물량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초 이후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철광과 알루미늄으로 관세 대상과 품목 또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향후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 부과까지 검토할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동차와 부품 분야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산업은 미국의 무역 적자 기여도가 높고 트럼프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중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통상 압력 강화 국면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반도체라고 리포트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대미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로 완성된 IT 기기나 스마트폰은 중국 내 내수로 대부분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이어서 미중 통상 압력의 여파에 한 발 비껴나 있다고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통상 압력 강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도체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